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재기발랄한 호러 코미디 해피 데스데이 리뷰입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재기발랄한 호러 코미디 해피 데스데이 리뷰입니다. 지긋지긋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재기발랄한 호러 코미디 영화 해피 데스데이 리뷰입니다. 전날 지독한 과음 끝에 웬 남자의 기숙사에서 깨어난 주인공 트리. 그녀는 생일날 밤 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나 보니 또 오늘 아침인데요. 다시 또 괴한에게 공격받아 죽은 뒤 깨어나 보면 역시 오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늘 하루 속에서 과연 그녀는 무사히 내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타임루프 소재의 호러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해피 데스 데이인데요. 이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크림과 사랑의 블랙홀이 만났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스크루지 영감에서 느꼈던 교훈이 이 영화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호러보다는 코미디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블랙홀 얘기를 했지만 영화 안에서 사랑의 블랙홀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싸가지 없고 밥맛 없는 철부지 20대 여대생입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용의자가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 막 밝혀보려고 별생 쇼를 다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가 결국 자기의 인성을 반성하게 되고 범인을 알아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이야기의 진행 자체는 천리길 넘어 있는 것도 한 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알기 쉽고 뻔한 내용의 영화예요. 거기다가 처음부터 주인공이 왜 타임루프에 빠지는지, 어떤 저주에 걸린 건지, 그리고 이 저주에서 풀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이 타임루프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실망하실 게 뻔하죠. 그러나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랑의 블랙홀도 타임루프가 된 원인과 해결되는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준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이 영화의 메인 컨셉일 뿐인 거죠. 특히 이 영화는요, 제작사의 색깔이 아주 잘 드러난 영화인데요. 블룸하우스라고 하는 저예산 호러 미스테리 영화를 주로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저예산으로 스튜디오에 큰 간섭 없이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감독들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영화사인데요. 때문에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영화사긴 하지만 반대로 모든 대중들을 아울러서 막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고 저 영화 꼭 봐야 돼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공감대가 크고 대단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가진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대표작으로는 파라노멀 액티비티, 위자, 퍼지, 인시디어스, 그린 인페르노, 더 비지트, 23 아이덴티티, 최근에는 겟아웃 등이 있습니다. 약간 특이하게는 위플래시도 이 회사에서 만든 영화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영화도 교육, 호러, 스릴러 영화니까 크게 다르진 않죠. 이렇게 색깔이 뚜렷한 영화사인 만큼 이 영화사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은 그냥 감독들이 즐기면서 영화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감독의 그 어떤 의도와 방향에 따라서 그냥 흐름에 맡겨서 영화를 재밌게 즐기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화 역시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팝콘 무비인데요. 잔인한 슬래셔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호러의 강도가 막 무지막지하게 센 그런 영화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밋밋해도 되나 싶은 정도의 영화입니다. 네, 밋밋해요. 그러고 보니까 밋밋하네. 난 재밌게 봤는데 15세 등급이라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 역시 어느 정도 타협이 됐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고어한 걸 기대를 했다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죠? 잔인한 장면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그 강도는 센 편이에요. 왜냐면 주인공이 계속
죽어야 되니까 뭐 자살도 하고 폭발도 하고 칼에 뭐 여러 번 찔려서 뭐 친구의 장동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칼에 많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걸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정도의 자극만으로도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무서운 느낌은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제시카 라트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밥맛 없는 여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철이 들어가는 그 성장의 과정을 아주 잘 묘사를 한 주인공입니다. 이런 스크림이나 뭐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아주 뻔한 연약하디 연약한 여주인공과는 다르게 연약하지도 않고요. 주먹도 제법 잘 씁니다. 거기다가 뭐 동양인을 무시한다거나 어떤 그 블론드걸 특유의 어떤 클리셰를 또 적당히 버무리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시대를 풍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온난화, 뭐 지구 이런 걱정에 전혀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현 세대를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듯한 태도도 살짝은 들어가 있죠. 이 주인공 외에도 다른 배우들 역시 아주 좋은 연기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배우는 주인공 제시카 라트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의 관객들에게 익숙한 장르와 소재를 적절히 믹스해서 덕후가 아주 잘 만든 또 다른 덕후용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클리셰들도 굉장히 뻔하고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질지 대충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라는 단점도 분명히 있죠. 아주 대단한 것이 숨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본다면 좀 실망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큰 기대감 없이 가볍게 즐긴다면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오락 영화입니다. 솔직히 맥주 한잔하고 기분이 살짝 들뜬 상태에서 영화를 보러 간다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술 먹고 극장에서 깽판 부리지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저한테는 즐거운 영화였지만 약간 호불호는 있는 것 같죠. 이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